하루에 열 몇 시간을 일을 하시고, 그리고 출장 세차도 하시고, 그렇게 더운 곳에서 정말 땀 삐질삐질 흘려가면서 정말 그렇게 일하시다가 이제 구매 대행 하신다고 했는데 벌써 매출이 얼마나 나온다고요? 월 8천. 네, 안녕하세요. 투트랙입니다. 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연말이죠. 이제 많은 사람들이 이제 외출도 나가셔야 되는데 이제 코로나 때문에 인해서 많이 외출이 줄어들고 있어요. 그쵸? 연말 행사도 못하고. 그래서 오늘은 안방에서 쉽게 좀 재미난 이야기를 들을 수 있는 정말 온꿈사의 입담꾼 그리고 구매대행 셀러 엄청 잘 알고 계시는 우리 오늘 아포매니아님을 소개를 드리고자 합니다. 온꿈사에서 아폰매니아라는 닉네임으로 활동을 하고 있고, 이제 여기 옆에 계시는 대표님의 어떤 강의들을 듣고 굉장히 매출을 많이 일으킨 적이 있어요. 그래서 굉장히 감사한 마음으로 초대해 주셔가지고 출연에 응하게 됐고요. 이게 벌써 눈시울이 네, 제가 실제로 이 얘기를 대표님한테 처음 했을 때 정말 울었어요. 울었어. 근데 이게 제가 정말로 잘 우는 사람은 아닌데 이 얘기만 생각하면은 정말 눈물이 마음이 정말 많이 짠하거든요. 아마 여러분들 중에서도 지금 매출을 좀 내보고 싶으신데 많이 어려우신 분들이 계실 거예요. 매출이 안 나서 어려우신 것도 있으시겠지만 여러 가지 상황들이 굉장히 힘드시고 좀 이 세상에 정말 나는 왜 이럴까라는 생각을 하고 계신 분들이 분명히 있을 것 같아서 누군가에게는 제 이야기가 분명히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이 되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아포매니아는 오늘 아이폰 좋은 거예요? 이거 최신형입니다. 네. 예전에 저 만났을 때는 완전 다 부서지고 난리도 네. 아니었던 것 같고 왔는데 그때는 이제 어려웠을 때. 어려웠을 때. 네, 닉네임이 아폰매니아가 왜 아폰매니아인지 아세요? 아폰매니아, 아이폰 매니아래요. 네, 근데 제가 딱 봤는데 아이폰이 너무 구형이고 다 깨져 있는 거야. 그래서 닉네임스럽지 못하다고 했던 기억이 나는데 오늘은 최신형이네요. 그쵸. 좀 이제 살 수 있게 됐습니다. 제가 이 이야기를 시작을 이제 어디서부터 할까 고민을 하다가 군대 때부터로 가야 될 것 같아요. 제가 군대 말씀 안 드린 것 같은데. 군대 얘기 못 네. 처음 들었어요. 저 군대는 강원도 철원에서 육사단에서 신병교육 조교를 했었고요. 이제 그 얘기를 왜 하냐면은 강원도 철원에 혹시 복무를 해보셨으면 아시겠지만 날씨가 굉장히 춥고 더워요. 그래서 거기서 군 생활을 하면서 공부가 진짜 제일 쉽구나 라고 생각을 진짜 많이 했어요. 그래서 나는 전역하고 밖에 나가면은 공부를 진짜 열심히 해가지고 꼭 공부로 성공을 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전역하고 실제로 바로 첫 학기에 성적 장학금을 탑니다. 400명 중에 10등 정도 했던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반액 장학금을 탔었고, 그리고 바로 시작한 게 변리사 공부를 얼마 후에 시작을 합니다. 아니 과가 뭐였는데 변리사예요? 전자공학이에요. 네, 전자공학이어서 특허 출원 이런 거 굉장히 좀 관심이 있었고, 제가 생각할 때 우리 과에서 변리사가 되면은 이제 엄청 성공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변리사도 이제 또 뭐 사업가가 될 수 있잖아요. 뭐 개업 변리사가 될 수도 있고 아니면 그냥 특허청의 5급 공무원이나 그리고 대기업에 취업할 수도 있고 이렇게 루트들이 많이 있어서 저는 굉장히 좀 이거다라는 생각으로 준비를 했었는데 한 3년 정도를 했어요. 하고 제가 이 공부를 하면서 피폐해지는 저를 보게 됩니다. 공부 자체도 어렵지만 변리사 민법책이 이만하거든요. 10cm가 넘거든요. 진짜로요. 책 과목 한 권이. 맞아요. 그래서 그거를 이제 처음 해보는 법 공부 같은 것들도 좀 어려웠지만 그거보다는 저는 이제 나이가 차고 시간이 지나면서 다른 주변에 있는 친구들은 다 좋은 회사 들어가고 돈 잘 벌고 연애도 막 열심히 하면서 결혼한 친구도 있고 이렇게 시간이 흘러가고 있는데 저는 매일 아침 루트가 책상에 앉아서 공부하고 그리고 나중에는 이제 체력이 모자라서 복싱도 하거든요. 그렇게 하다가 이게 정말 우울해진, 원래는 친구도 좋아하고 사람 만나는 거를 굉장히 좋아하는 성격인데 방에만 앉아가지고 책만 보고 있는다는 게 너무 힘들더라고요. 그리고 결정적으로 이 공부를 제가 좋아하지 않더라고요. 제가 공부를 엄청 좋아했으면은 그 길을 계속 갔을 수도 있는데 공부를 하면서 점점 제가 행복하다고 느끼지 않았어요. 그래서 회사를 입사를 하는데 거기서도 제가 절대로 돈을 많이 벌 수 없다는 거를 실감을 하고 나오게 됩니다. 얼마 만에 그걸 느끼셨어요? 2년 정도 됐을 때. 그래서 제가 회사를 입사했다가 돈을 많이 벌고 싶어서 퇴사를 합니다. 그래서 퇴사를 하고 아무 계획 없이, 그때는 진짜 사업의 레벨이 정말 낮았어요.
제가 지금 생각했을 때는 아무것도 모르는 상황으로 정말 대출이랑 제가 가진 조금의 돈으로 스몰 비어를 창업을 해요. 그 약간 호프집 같은 건가요? 맞아요. 네. 이제 스몰 비어를 창업을 해서 처음에는 굉장히 장사가 잘 돼요. 6개월 동안은. 그 당시에는 굉장히 많이 번다고 생각을 했었는데 6개월 동안 굉장히 잘 되다가 6개월 만에 딱 정확하게 무슨 일이 발생하냐면은 메르스가 터져요. 근데 메르스가 지금 코로나만큼 심각하진 않았지만 그 메르스 때 매출이 3분의 1, 4분의 1로 떨어지면서 그게 2, 3년 정도 동안 복구가 안 돼요. 그래서 메르스 다음부터는 제가 이제 계속 마이너스가 발생합니다. 그리고 나중에 한 2년 차쯤 됐을 때는 제가 아르바이트생들한테 월급 줄 돈이 없어가지고 현금 서비스, 카드 현금 서비스를 해서 월급을 주기 시작해요. 그리고 이제 대출이 안 됐으니까 현금 서비스를 했겠죠. 네. 매출이 많지 않아가지고 대출이 안 됐었고 그래서 카드 현금 서비스를 해서 아르바이트생들 월급을 주기 시작했는데 다음 달에 그러면은 또 돈을 내야 되잖아요. 그 돈이 없으니까 또 현금 서비스를 더 많이 하는 거예요. 이렇게 계속 악순환이 시작이 돼요. 그러면서 정말 생활이 힘들어졌었고 도저히 나갈 탈출구가 보이지 않았어요. 그래서 제가 이거를 좀 이겨내고자 매출을 더 늘리려고 생각을 많이 했고 노력을 했는데 정말 그 스몰 비어 안에서 매출을 늘리는 게 정말 어려웠었고 결국은 실패를 했어요. 감자튀김을 더 많이 팔아보려고 했지만 온라인이랑 다르게 오프라인은 거기에 올 수 있는 인원들이 정말 제한적이거든요. 여기서 이제 온라인 판매가 정말 좋다는 게 이런 것도 있기는 한데 오프라인은 사람을 더 모을 방법이 거의 없어요. 그래서 매출을 늘리려고 했었는데 실패를 했었고 제가 이 상황을 조금 이겨내고자 투잡을 하기로 결정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해보지 않았던 전혀 다른 분야인 스피치 학원에 취업을 해요. 스피치 학원이요? 네, 말하는 걸 가르치는 학원인데 예전에 이제 웅변학원, 네, 웅변학원이죠. 웅변학원인데 예전 웅변학원하고는 느낌이 조금 다르기는 한데 반장선거나 뭐 회장선거 이런 걸 봐주기도 하지만 요즘에는 유튜버가 되고 싶으신 분들도 막 많이 배우러 오시거든요. 웅변 학원에. 그래서 스피치 학원을 취업을 해서 그 학원 기술들을 하나씩 배우고 자격증들을 따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제가 오후 5시부터 새벽 5시까지는 스몰 비어를 영업을 하고 발주 넣고 장 보고 집에 들어가서 씻고 자면 7시에서 8시 정도가 돼요. 그때부터 자고 다시 10시나 12시 사이에 일어나서 출근을 해요. 학원으로. 그래서 학원에서 대여섯 시간 정도의 일을 한 다음에 다시 또 바로 스몰 비어로 출근합니다. 그래서 정말로 많이 힘들었어요. 많이 힘들었고 학원 강사가 이제 월급이 굉장히 이제 많이 주는 그런 상황이 아니었기 때문에 상황이 나아지고는 있었지만 그래도 많이 어려웠어요. 많이 어려웠고 더 나아지게 하려고 제가 이제 지금은 음식점이 배달을 다 하고 있지만 그 당시에는 스몰 비어가 배달하는 업체가 거의 없었거든요. 제가 거의 약간 1세대 느낌으로 스몰 비어 배달을 시작합니다. 그래서 배달이 성공적으로 됐었고 배달 매출이 많이 생기면서 마진은 안 좋았지만 가게를 팔 수 있게 됐어요. 그래서 1년 만에 가게를 팔게 되었고 손해는 많이 봤지만 가게를 팔고 그 돈으로 제가 스피치 학원을 창업해요. 학원 강사를 하시다가 네. 그다음에 학원을 찾으신 거죠? 네, 맞아요. 그 학원에서 일을 하면서 배운 기술들로 스피치 학원을 창업하는데 제가 이제 돈이 많이 없으니까 인테리어 공사를 제가 다 합니다. 제가 사다리를 구매했고 전선을 몇백 미터씩을 색깔별로 사가지고 천장을 뜯어가지고 배선 공사를 합니다. 배선 공사를 하고 뭐 여러 가지 꾸미는 것들을 제가 직접 했는데 시간이 더 오래 걸렸죠. 어떻게 보면은 월세에 로스가 있으니까 현명하지 않았을 수도 있어요. 그렇게 애정으로 학원을 꾸려서 시작했는데 프랜차이즈로 학원을 시작하면은 매출이 바로 나오고 굉장히 쉽게 영업을 운영할 수가 있게 되기는 하는데 저는 그거보다는 책도 제가 직접 교재도 다 만들고 좀 내가 프랜차이즈를 만들고 싶어가지고 학원을 제가 다 처음부터 다 만들었어요. 그래서 매출이 되게 더디게 올라갔는데 이제 학원 원장님들 모여있는 네이버 카페 같은 데 가보니까 학원을 운영할 때 한 3년 정도를 운영하면은 그래도 먹고 살만하게 된다 라는 글들을 제가 굉장히 많이 봤어요. 그리고 실제로 제가 1년 정도를 딱 운영했을 때 이제 그 손익이 딱 똔똔이 되는 거예요. 월세랑 직원 월급 다 주고 매출이랑 딱 똔똔. 1년을 했을 때부터 빚을 안 지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이제 1년 차가 딱 됐는데 정말 거짓말처럼 그 달에 코로나가 터져요. 메르스와 코로나 네, 맞았네요. 저 메르스랑 코로나랑 급여 인상까지 맞았어요.
최저시급 인상이요? 네, 그래서 코로나가 터지면서 강제 휴업을 하게 됩니다. 강제 휴업을 하고 그 당시에는 하루에 이제 코로나 감염자 수가 150명, 200명, 막 300명 이럴 때쯤이었는데 학부모님들이 이제 300명씩 나오니까 아이들을 학원에 안 보내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학원이 강제 휴업이어서 못 올 때도 있지만 휴업이 풀려도 안 보내셔요. 그래서 학원 수강생 수가 막 1명, 2명 이런 상황이 됐어요. 한 달에요? 네, 한 달에. 그렇게 운영을 하다가 이제 결국 또 마이너스가 됐잖아요. 그래서 이제 또 투잡을 해야 되겠구나. 그래서 학원 운영 시간 외에 또 할 수 있는 걸 찾아봤거든요. 저녁에 새벽에 잠을 안 자고 할 수 있는 어떤 돈을 많이 버는 일이 없을까라고 찾아봤던 게 쿠팡 상하차 알바랑 그다음에 야간 출장 세차 요거 두 가지가 있더라고요. 어떻게 또 골라줬다 이렇게 또 힘든 것만 고르셨어요? 그쵸. 근데 상하차를 해보자는 자 인생을 논하지 말라 그러던데. 저는 선택의 여지가 없었던 게 더 편한 거 우유 배달도 있었거든요. 네. 근데 쿠팡 상하차만큼 월급을 주지 않더라고요. 저는 이게 30만 원 이렇게 받아가지고는 해결될 상황이 아니어가지고 돈을 무조건 많이 받는 거 많이 주는 대로 제가 자리를 구하려고 하다 보니까 그 두 가지를 눈여겨보게 됐었고 그 중에 결국 제가 출장 세차를 선택합니다. 이제 쿠팡 상하차는 어떻게 하는지는 다 알잖아요. 그래서 몸으로 이렇게 하는 노동인데 출장 세차도 노동이긴 하지만 제가 뭔가 배울 게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출장 세차를 시작했는데 첫날에 제가 출장 세차 출근해가지고 6대를 세차를 하거든요. 10시간 동안 6대를 세차를 하는데 거짓말 안 하고 제가 집에 와서 화장실 갈 때 기어갔어요. 너무 힘들어가지고 온몸이 거의 손이 땡땡 붓고 팔다리가 저리고 그리고 마디마디가 다 아픈 그런 상황이었거든요. 근데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상황처럼 저는 선택의 여지가 없어가지고 일단 한번 해보자. 적응할 수 있을 거야 라고 생각을 하고 일주일, 2주일, 3주일 정도를 하면서 정말 몸이 만신창이가 돼요. 매일매일 파스를 2통을 뜯어서 제 마디마디마다 다 붙이고 잤었고 그리고 잠 자려고 누우면은 정말 1초 만에 잠들었어요. 1초. 네. 그리고 잠을 되게 편하게 많이 잘 수도 없었던 게 제가 아침에 일어나서 학원을 출근해야 됐었고 저녁 9시에 학원 끝나면은 그때부터 세차를 해서 다시 아침에 들어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한 2시간? 3시간? 많게는 4시간 정도 잤던 것 같아요. 어쨌든 추가 수익으로 250만 원을 받으면서 상황이 조금씩 나아지고 있었는데 문득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왜 이 사장님은 나한테 250만 원씩이나 주시면서 사업을 어떻게 하실 수가 있는 걸까? 이거를 내가 해보면 어떨까? 그래서 유튜브로 세차에 대해서 공부를 하기 시작해요. 공부를 하고 그 사장님이 이제 저한테 알려주실 때는 세차 약품을 1번, 2번, 3번, 4번 이렇게 알려주셨거든요. 근데 그 약품들의 원래 이름들을 제가 다 찾아냅니다. 냄새 같은 거 맡아서요? 네, 맞아요. 냄새 맡고 맛도 보고 맛은 비싸지 않아요 그거? 비싸지 않았어요. 엄청 비싼 거는 또 따로 있기는 한데 이제 그 사장님이 쓰시던 거는 비싸지 않았어요. 그래서 그 약품들을 제가 다 찾아내서 풀세트를 맞춰가지고 바로 알바를 퇴사하고 창업을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 달에 바로 순이익이 1,000만 원이 나와요. 와. 네, 그런데 정말 힘들었어요. 정말 힘들었는데 순이익이 1,000만 원이 나오면서 제 모든 재정적인 상황들이 다 해결돼. 1,000만 원으로 다 해결되진 않았지만 그 다음 달도 1,000만 원, 그 다음 달도 1,000만 원이 계속 나왔기 때문에 몸은 정말 힘들었지만 나한테 미래가 있다는 거를 느끼면서 계속 지속했던 것 같아요. 그 세차를 하면서 제가 세차. 좀 약간 울컥해가지고 지금 이게 참 그래요. 이게 여러분 뭐 지금에서야 이렇게 웃으면서 얘기할 수 있지 사실 저도 예전에 고생한 거 얘기하면은 사실 뭐 아포매니아님만큼까지는 아니지만은 그래도 정말로 많이 감정이 울컥할 때가 있거든요. 네, 계속 하시죠. 네. 제가 세차를 하면서 세차장에서 정말 혼자 많이 울었어요. 세차장에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세차장이 새벽에 정말 조용합니다. 아무도 없어요. 그리고 저는 너무 힘들어서 내일 죽을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왜 그러냐면은 여름에 시작을 했는데 날씨가 일단 덥죠. 더운데 주차장에 들어가면은 주차장이 좀 되게 더워요. 그리고 그게 비 오는 날은 더 심해요. 그리고 그 사우나 같은 데서 이제 방금 들어온 차를 닦는데 차가 또 뜨거워요. 본닛이. 그래서 물을 걷어내고 이제 차를 닦는데
물을 발라. 약품을 바르면은 그 냄새들이 이제 바로 막 올라오거든요. 되게 역해요. 약품들이 좀 독해가지고. 그래서 와, 여기서 내가 세차를 하다가 쓰러지면은 나를 언제쯤 발견할 수 있을까? 막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런 것도 그랬고, 이 상황 자체가 너무 힘드니까, 아, 이 세상에서 정말 나보다 지금 더 힘든 사람이 있을까? 나보다 지금 재정적으로, 신체적으로, 정신적으로 더 힘든 사람이 있을까라는 생각을 진짜 많이 했어요. 그래서 나는 이거 말고 더 나은 삶을 꼭 살아야 되겠다. 더 좋은 수익 구조를 꼭 만들어야 되겠다가 굉장히 간절했어요. 그래서 세차를 매일 뭐 최소 6시간에서 막 9시간, 10시간씩 했는데, 하면서 그 시간을 조금 더 효율적으로 보내고자 제가 무선 이어폰을 딱 끼고 돈을 벌 수 있는 아이템이 없을까를 막 찾아보다가 온라인 판매를 그때 찾게 됐어요. 그리고 매일 뭐 6시간, 9시간을 세차하는 동안 계속 그 영상들을 귀로 들으니까 정말 많은 영상들을 제가 알게 됐고 체득할 수가 있게 됐거든요. 나중에는 너무 많이 들어가지고 막 바로 시작해도 막 잘할 수 있을 것 같은 느낌이 들 정도로 막 너무 많이 알고 있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때 이제 이 대표님 영상도 세차하면서 다 들었죠. 다 들었습니다. 모든 영상을 다 들을 수밖에 없었고. 그래서 여기가 찐이구나. 나도 이걸 한번 해봐야 되겠다 라는 생각을 되게 많이 했었어요. 그리고 세차를 6개월 만에 실제로 접고 빚을 상당 부분을 청산하고 온라인 판매를 실제로 시작합니다. 사업자는 세차를 하는 도중에 냈었는데 바로 시작은 못했었고, 세차를 다 마무리하고 시작을 제대로 한 게 이제 작년 초예요. 작년 초에 시작을 했었고, 제가 세차할 때 느꼈던 것처럼 엄청나게 막 잘할 수 있을 것 같다고 해서 온라인 판매를 시작했는데 정말 생각 같지가 않았어요. 여기에는 고수들이 이미 너무 많이 있었고, 그리고 저는 정말 아직도 아무것도 모르는 그런 새싹이었습니다. 어쨌든 또 몇 개월을 고생하다가 이제 작년 중순쯤부터 투플렉스가 이제 처음 나왔는데, 그때쯤부터 중국 구매 대행을 제가 본격적으로 시작을 하게 돼요. 자, 그러면 어떻게 구매 대행을 시작한지도 알게 됐었고, 그 상황 진짜 생각만 해도 너무 힘들었을 것 같아요. 예, 정말 맨날 울었습니다. 맨날 울었어요. 예, 네. 맨날 울고. 근데 해야만 하는 상황이니까 더 그랬었을 것 같아요. 근데 아까도 말씀하셨듯이 저희 잠깐 쉬는 시간 때 얘기해 주셨잖아요. 그런 고통의 인고의 시간이 있었기 때문에 또 어떻게 보면 지금 한 일이 잘 되고 있는 것 같기도 하다라고 했잖아요. 그렇죠? 맞아요. 네. 정말 죽을 만큼 힘들었던 5년이었지만 지금은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 게, 그 기간들이 내 인생에서 가장 진 기간이었다. 그게 그렇죠. 없었으면은 지금의 저도 없었고 절대로 성장할 수가 없었을 거고, 성장을 하더라도 엄청나게 더뎠을 것 같아요. 맞아요. 정신적으로나 뭐 재정적으로나. 포메니아님, 그러면 지금 이렇게 잘 됐잖아요. 잘 되고 계신데 그 과정이 없었으면은 지금도 이루기 힘들다고 말씀하셨는데 정말 중요하고 소중한 시간이었잖아요. 네. 돌아갈 수 있나요? 이게 그 질문 같아요. 너 군대 또 갈래? 절대 안 가죠. 절대 안 가죠. 네, 절대 안 가죠. 네, 좋습니다. 그러면 현재 구매 대행을 진행하고 계신데 상황은 어떻고 매출은 얼마 정도 나오고 계신가요? 가장 높게 나온 매출 먼저 말씀해 주세요. 일단 제일 높았던 게 이제 8,300 와우. 조금 안 되는 매출이 가장 높았던 매출이었고, 월 매출이요. 와. 그리고 제가 작년 중순에 이제 구매 대행을 처음 시작했는데, 제가 작년 말까지 월 매출 1,000을 만드는 게 목표였었어요. 이제 그 당시에는 그게 너무 말도 안 되게 높은 매출처럼 보였었고, 1,000만 원이라도 매출을 낼 수 있다라면 나는 올해 성공했다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진짜 열심히 했었고, 그거보다 훨씬 높은 초과 달성을 했었던 기억이 납니다. 와, 무려 800%를 돌파를 한 거네요. 와, 네. 너무 대단하신 것 같아요. 그러면 그래도 지금 작년 초부터 어떻게 여차여차해서 여기까지 오셔서 이제 2년이 다 돼 가시는데, 2년 동안 해보니까 중국 구매 대행 본인과 잘 맞다고 생각하시나요? 예, 저는 구매 대행이 저랑 진짜로 잘 맞다고 생각을 하는 게, 제가 처음에 구매 대행을 시작했을 때는 온갖 스트레스가 굉장히 많았었거든요. 네네. 뭐 CS부터 해서 뭐 반품권 뭐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네. 근데 지금은 구매 대행으로 인한 스트레스가 아예 없어요. 와. 왜냐면은 오히려 저는 국내 판매보다 더 좋다고 생각하는 건 뭐냐면은, 발송을 하루 이틀 늦게 해도 CS가 뭐 더 늘거나 그런 게 아니기 때문에, 그냥 원래 CS가 많기 때문에 그렇죠. 저는 그냥 뭐
그러려니 하고 갑니다. 국내 재고 가지고 하는 비즈니스는 하루 이틀만 늦게 가도 난리가 나잖아요. 그쵸. 야, 이거 왜 내일 안 와? 막 이러면서 뭐 막 난리도 나는데. 그렇죠. 아, 이게 확실히 구매 대행 쪽에 체질이신가 봐요. 네, 그런 것 같습니다. 저도 구매 대행을 오래 해왔지만은 CS는 뭐가 됐든 무서워. 그냥 모르는 사람하고 불편한 내용을 이야기한다는 것 자체가 그쵸. 일단 상상만 해도 일단 불편하지 않나요? 엄청 불편한데 네. 저는 아예 그래서 모르는 사람에 일단 전화를 안 받고 그래서 구매 대행을 하면서 이제 요령이 생긴 거죠. CS 전화도 안 받으면서도 운영할 수가 있고 그다음에 주문 건들도 좀 하루 이틀 늦어도 된다는 것들을 이제 알았기 때문에 혼자서 하시잖아요. 직원 맞아요. 있어요? 직원이 없습니다. 직원 없는데도 8천만 원 냈어요. 이거는 여러분들 진짜 완전 꿀팁이 오늘 공개되는 딱 시점입니다. 8천만 원인데 직원이 없대요. 여러분 대단하지 않아요? 와, 이 8천만 원인데 직원이 어떻게 없을 수 있지? 자, 그러면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우선 이제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저는 직원이 없이 운영을 하고 있는데 매출을 일으키기 위해서 시간을 굉장히 효율적으로 썼다라는 생각을 많이 해요. 이제 다른 셀러들에 비해서. 그 내용으로 어떤 게 있냐면은 비싸고 마진이 높은 상품들을 제가 많이 취급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저는 상품을 등록할 때 이제 여러분들 다 굉장히 좋은 프로그램 투플렉스 쓰고 계시잖아요. 저도 투플렉스를 쓰는데 저는 투플렉스에다가 매크로를 조합해가지고 투플렉스를 매크로로 사용해서 상품 등록을 합니다. 그리고 저는 주문을 일주일에 2번 정도만 발주를 넣습니다. 주문이 아무리 많이 들어와도 아무리 많이 쌓여도 바로바로 주문을 발주 넣지 않아요. 그럼 취소 들어오면 어떻게 해요? 그래도 그냥 그러려니. 취소가 들어왔구나. 그러려니. 생각보다 그렇게도 취소가 많지 않아요. 이제 배대지 중에는 요즘에는 이제 선송장 나오는 데가 많이 있지만 예전에는 제가 썼던 배대지 중에는 선송장 안 나오는 배대지도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사실 그 선송장 입력하는 시간보다도 짧은 시간만큼 딜레이가 되는 거라서 그냥 그 송장을 입력하지 않은 동안 취소가 그렇게 생각보다 많이 들어오진 않아요. 일주일에 딱 2번 넣는다, 주문을? 네, 2번. 많으면 3번. 정말 많은 날이 있거든요. 그럴 때는 3번 정도 넣고. 그래도 월요일은 꼭 들어가죠. 맞아요. 월요일하고 보통 목요일 날 발주를 넣고 이제 주문이 조금 주말에 많다 싶으면은 왜냐면 월요일 날 한 번에 다 못 할 수 있거든요. 그러면은 이제 일요일 날 가끔 한 번 하고요. 끝입니까? 끝입니다. 이야, 간단하네요. 네. 어쨌든 직원이 없을 수 있는 방법은 CS는 전화를 받지 않게끔 처리를 하고 객 단가를 굉장히 높이 올리고 마진도 높이면서 이 일을 진행하셨다는 거네요. 맞아요. 그래서 저는 주문 건수 자체가 애초에 많지를 않아요. 이제 잘 하시는 분들은 막 100건씩도 되고 이러실 텐데 저는 뭐 10개, 20개 정도 하루에. 그래서 3일치를 발주 넣는 게 가능합니다. 어차피 비슷한 상품이면은 그쵸. 한꺼번에 개수만 늘려고 주문해버리면 되는 거니까. 맞아요. 그리고 이제 여담으로 주문을 모아서 발주를 넣으면은 이제 조금 할인을 해달라고 딜을 할 수 있는 여지도 더 생기기 때문에. 그렇죠. 내가 이거 지금 2,000위안을 할 건데 얼마를 할인하고 싶다 뭐 이런 얘기들 해볼 수 있잖아요. 그게 조금 더 유리하기도 해요. 되게 꿀팁이네요. 저는 뭐 매출 8천이고 직원 없이 한다고 해서 대충 객단가는 높겠거니 생각은 했었어요. 그런데 주문을 일주일에 2번 넣는 거는 저는 상상도 할 수 없어요. 저는 일주일에 7일 넣었거든요. 옛날에. 네. 옛날에. 왜냐면은 혹시라도 저는 이제 미국 쪽을 많이 했었으니까 예전에는 미국은 품절이 빠르거든요. 근데 중국은 품절이 거의 없잖아요. 그쵸. 그걸 또 이용하셨네요. 여러분 진짜 꿀팁입니다. 직장인들 부업하시는 분들, 시간적인 여유 없으신 분들은 이 방법을 꼭 한번 활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2년 동안 구매 대행을 하시면서 기억에 남는 에피소드가 분명히 많을 것 같아요. 또 아픈 매니아님이 또 성격이 또 워낙에 그러려니 하는 스타일이니까 분명히 재밌는 게 많았을 것 같아요. 좀 하나 들려주세요. 예, 제가 이제 대표님 말씀하신 것처럼 성격이 그러려니 해가지고 제가 맨 처음에 CS 전화가 오면은 그냥 다 받았어요. 다 받아가지고 하루에 진짜 제일 많이 통화를 했던 게 6시간 해본 적이 있고요. 그리고 이제 전화 CS 내용 중에 좀 특이했던 거는 이제 어떤 나이가 많으신 이제 아저씨 분이 이제 전화가 오셨었는데 이제 제품에 대해서 문의를 하셨고 그거를 제가 이제 현지 판매자한테 확인을 해서 통화를 해야 되는 상황이었어요. 통화를 하면서 이제 제품 얘기가 끝나고 자 이제 제품 얘기는 됐고 이러시면서 자네 교회 다니는 거 하면서 네, 설교를 30분 동안 하신 적이 있으시거든요. 재밌네. 그래서 저는 그게 조금 가장 기억에 남는 CS 전화
중에서 좀 특이했었어요. 요즘에는 이제 전화를 안 받으니까 좀 그런 재밌는 일은 없기는 한데요. 저 같은 경우는 어떤 에피소드가 있었었냐면요. 구매대행 이제 오래 했잖아요. 오래 했는데 저는 사실 이렇게 좋은 기억은 별로 없어요. 근데 좋은 기억을 하나 뽑자면요. 저는 처음 시작했을 때 어떤 여성분이 자기는 좀 있으면 출산을 앞두고 있다 그러더라고요. 출산을 앞두고 있다 해서 이제 육아휴직 들어가고 그런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애기 옷을 미리 사는 거라고. 그래서 막 이것저것 샀는데 한 1년 전인가 2년 전인가 기억이 잘 안 나는데 그분이 다시 오신 거예요. 다시 오셔서 초등학교 이제 입학한다고 옷을 또 구매를 해주시는데 너무 반가운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처음에 저희 사이트를 이용해서 구매 대행을 했었는데 그때만 해도 제 뱃속에 우리 아이가 있었었는데 지금은 건강하게 잘 자라서 이제 초등학교 입학을 앞두고 옷을 사러 왔어요. 사장님 잘 계시죠? 이렇게 오는데 그때 초반만 해도 제가 CS를 했잖아요. 네네네. 근데 이제 그때는 제가 CS를 하니까 제가 몰랐다가 저희 직원이 캡처해서 저한테 보내준 거예요. 대표님 되게 보람 있겠다 이러는 거야. 그래서 내가 보람 무슨 그냥 호객이지. 어쨌든 그런 내용이 있었는데 그때 솔직히 저도 마음이 조금 좀 동했다고 해야 되나? 근데 좀 감동받았어요. 이 오래 하다 보면 이런 일도 있을 수 있구나. 그 아이가 이제 초등학교 입학을 했고 그 아이가 자라서 또 여기를 이용해주면 고맙겠다 뭐 이런 생각 좀 했습니다. 네. 자, 그러면 구매 대행을 처음 시작하시려고 하시는 분들이 계실 거예요. 이 영상을 보고 또 마음을 고쳐 잡고 하지 말아야지 레드오션이니까 막 이러다가. 그런데 이런 초보 셀러들에게 꼭 해주고 싶은 말이 있을까요? 그리고 이제 처음 시작하시는 분들에게 조금의 팁도 있으면 전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일단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제 너무 어떻게 보면 뭐 당연한 얘기일 수도 있는데요. 목표를 높게 잡으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저 같은 경우에는 목표를 높게 잡으면서 어떤 이득을 받냐면은 만약에 제가 지금 직장인인데 구매대행 매출을 뭐 300만 원을 만들고 싶다라는 목표를 잡았다라고 하면은 300만 원 매출 목표를 달성해도 제 인생에서 달라지는 게 아무것도 없거든요. 근데 만약에 목표를 1000만 원, 5천만 원이다라고 잡으면은 5천만 원을 실제로 달성했을 때 제 인생에 되게 많은 게 바뀔 수 있어요. 정말 재정적인 문제가 해결될 수도 있고 캐시플로우를 이용해서 더 나아가는 사업을 또 추진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다음으로 갈 수 있는 넥스트가 가능하기 때문에 목표를 일단 높게 잡으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은 누구나 실패하는 게 두렵잖아요. 사업을 시작했는데 실패하면 어떨까? 내가 유튜브를 시작했는데 구독자가 안 늘면 얼마나 창피할까? 막 이런 걱정들을 하시는데 실패하는 게 여러분들 디폴트예요. 원래 어떤 사업이든 제가 처음 하면은 무조건 실패해요. 안 실패하는 게 이상한 거고 무조건 실패합니다. 근데 그거를 내가 어떻게 헤쳐나가고 어떻게 다시 일어서서 레벨이 올라서 사업을 더 빠르게 더 정확하게 진행할 수 있게 되는지는 여러분들한테 달려있는 거예요. 그래서 실패를 두려워하지 말고 어차피 나는 구매대행 실패할 거니까 여러분들도 지금 구매대행 하시면은 실패하실 거거든요. 상품을 1개 올리면은 안 팔려요. 500개 올려도 안 팔려요. 근데 계속 하세요. 계속 하시면은 정말 제대로 된 방법으로 계속 하시면은 무조건 성공합니다. 네, 다시 일어서시길 바라겠습니다. 너무 좋은 팁인데요. 제가 여기서 조금만 더 첨언을 하자면 그 실패는 디폴트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근데 저는 그 말에 절대적으로 동의를 합니다. 지금 아포매니아님이 과거에 했던 그 실패를 여기서 이렇게 예전 기억 떠오르면서 조금 마음 아프고 뭐 그럴 수 있겠지만은 당당하게 이야기할 수 있는 게 실패로 끝나지 않았잖아요. 성공적인 삶을 살고 계시잖아요. 제가 매번 얘기하는 것 중에 하나가 과거의 실패는 우리가 결국에 성공하면은 무용담으로 바뀔 수 있습니다. 지금은 굉장히 멋있는 무용담 얘기를 들은 거고요, 저희가. 그리고 목표를 크게 잡으려면요, 이 일을 함께하는 동료들이 많으면 내가 다음 행선지가 어디인지 자연스럽게 알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프매니아님처럼 목표를 크게 잡고 그리고 동기부여도 많이 하시고 그리고 실패는 디폴트니까 두려워하지 마시고 동료와 함께 무용담을 꼭 만드는 성공으로 가는 그런 여러분들이 꼭 그런 설계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너무 내용이 좋았는데요. 그러면 마지막으로 본인이 꼭 이루고 싶은 목표가 있으시다면 그게 무엇일까요? 저는 일단 최근에 얼마 전에 책을 출판하셨잖아요. 예. 그래서 제가 출간회에 참석을 해서 맨 앞에서 다 이렇게 지켜봤어요. 지켜봤는데 맞아 그때 오셨었죠. 네, 너무 멋있으신 거예요. 왜냐면은 진짜 나만의 내가 쓴 정수를 담은 그 책을 남들에게 소개를 하고 발표를 하고 어떤 또 하나의 신분증 같은 느낌으로
그렇게 네. 내용이 이게 좀 그런가요? 아니, 너무 감사합니다. 네. 그랬는데 저도 그거를 보면서 진짜 나도 내 책을 한번 만들어보고 싶다라는 좀 작은 소망이 하나 생겼어요. 물론 팔리지는 않겠지만. 아, 왜요? 뭐 아포매니아님의 그 세차장 이야기까지가 한 3분의 1을 차지할 텐데. 예, 네, 이거 진짜 고생하는 이야기해서 성공하는 게 되게 자극이 많이 돼요. 사실 저 같은 경우도 아포매니아님을 하고 친해진 건 한 3-4달 정도밖에 안 됐잖아요. 그때부터 엄청 많이 친해졌죠. 친해졌죠. 네. 예. 제가 자극을 진짜 많이 받았어요. 와, 이렇게도 열심히 생각하고, 그리고 여기서 멈추지 않고 되게 열심히 하는구나 하면서, 저도 되게 열심히 사는 사람, 진짜 두 번째가 라면 서러운데, 정말 더 자극을 받아갖고, 진짜 잠깐의 시간도 안 쉬려고 노력하고 있어요. 진짜 이 친구 때문에. 근데 너 내 책은 읽어보긴 했냐? 그럼요. 나오자마자 제가 바로 다 읽어봤습니다. 네. 맞아. 저한테 그때 이거 대표님 이거 저기 뭐 잘못된 단어가 쓰여 있어요. 막 신고 줬잖아요. 맞아요. 네. 2쇄가 여러분 오늘 이렇게 긴 시간 시청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아포매니아님을 모시고 한 영상은 여기서 마치고자 합니다. 충분히 동기부여가 되셨을 거라고 생각하고 늦지 않았습니다. 시작하시면 되시고요. 세상에 늦은 건 없습니다. 늦은 건 여러분들이 조금 지체하는 그런 속도일 뿐입니다. 충분히 여러분들 다시 시작하실 수 있고요. 영상을 여기서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